네, 반갑습니다. 레드진생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월요 웹툰의 최강자죠. 뭐 솔직히 월요 웹툰 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웹툰들의 지금 1등 자리를 놓고 있지 않은 신해탑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그러면 오늘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할 거냐, 바로 쿤의 만바론데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쿤의 만바론데나는 1부에서밖에 안 나왔어요. 2부 이후에는 쿤이 한 번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만바론데나를 어딘가에 두고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뭐 작가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선우나레라는 인물 한테 지금 만바론데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바론데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만바론데나가 과연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아이템인지, 그리고 언제 선우나레한테 만바론데나를 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추가적으로 선우나레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쿤의 만바론데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 보도록 할게요. 쿤의 만바론데나는 1부 5화에서 처음 등장했거든요. 쿤이 첫 등장하는 이 씬에서 만바론데나도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이게 쿤 첫 등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바론데나도 여기서 첫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만바론데나의 첫 번째 기능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데, 만바론데나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방패 기능이에요. 어떠한 공격을 해도 기본 공격을 이렇게 막아주는 방어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기능을 보여주는데, 아이템을 꺼낼 수가 있어요. 가방의 기능에 맞게 그 안에서 무언가 사물을 꺼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만바론데나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물건을 꺼내는 게 공격 기능이 된다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리드를 꺼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와 공격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있는 아이템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 기능은 바로 8화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사물이 아닌 생명체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8화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아요.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유출을 할 수는 없었어. 딱 이 장면만 보고는 이 가방이 압축 기능을 갖고 있네,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1부의 23화 크라운 게임에서 이거를 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쵸? 자, 여기 쿤은 스테이지 1에서 누군가 200명을 죽일 때 자기는 동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뭐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이지 1에서 동료들을 모으는 장면을 보여줘요. 이때 3명의 선별 인원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만바론데나는 사물이 아닌 생명체도 압축을 시켜서 넣을 수 있구나. 즉, 세 번째 기능은 압축 기능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압축시킨다고 해서 그 무게가 줄진 않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시 8화로 돌아가요. 8화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쿤이랑 밤이랑 라크랑 어느 정도 이제 싸움을 할 때 라크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쿤이 날아가요. 여기서 중심을 다시 잡으려고 이 가방이 앞쏠려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는 무겁다는 얘기야. 이미 이 가방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간다는 겁니다. 이걸로 지금 무게를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압축이 돼도 무게는 변치 않는구나, 이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이 장면으로 보고 나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느낄 수 있죠. 바로 쿤이 이런 무거운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 들고 다녔다는 거죠. 만약 이 무게가 빠진다면 몸도 가벼워질 테고, 뭐 이거를 들고 다니는 당연히 힘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러니까 쿤은 신체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근데 이 장면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21화 크라운 게임에서 쿤네 팀이 참여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 쿤이 옥자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밤이랑 라크가 굉장히 놀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빨랐냐고 막 라크가 굉장히 놀래기도 하죠. 결국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쿤의 신체 능력은 월등히 좋구나, 쿤 가문이라 그런지 신체 능력이 월등히 좋다는 거를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바론데나의 네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기능은 22화에서 첫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흡수 기능입니다. 이렇게 적이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쿤이 여기서 가방을 열어요. 그러니까 흡수를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가방 안에다가. 네 번째 기능, 이거 굉장히 사기예요. 근데 딱 한 번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사기적인 기술이다 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만바론데나의 마지막 기술, 다섯 번째 기술은 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방 안에 넣은 아이템은 복제가 가능해요. 굉장히 사기죠. 지금 이 아이템에 벌써 5개의 기능이 이 1부에서 짧은 시간에 다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뭐 이외의 기능이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2급 선별 인원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무기는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사기적인 아이템이다. 대충 만바론데나는 이런 아이템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 만바론데나가 대체 왜 1부에서는 나오고 2부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이미 작가님께서 말을 했어요. 만바론데나는 바로 1부에서 엑스트라 정도로만 나왔던 선우나레가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선우나레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우나레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나래는 예고편에서부터 나와요. 돈과 재물을 원하는 자로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근데 좀 여기서 웃긴 게 여기서 5명이 대표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뭐 하츠, 쿤, 그리고 아나, 그리고 라크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이렇게 5명의 인물만 나오거든요. 관리자 이외에 5명이 나오는데 이 선우 나래 제외하고는 4명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만 이상하게 비중이 별로 없어요. 그 일부에서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선우 나래라는 캐릭터가 나중에 밤에게 도움을 주는 캐릭터로 다시 한번 재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우 나래한테 만바론 대나를 맡긴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 4명은 밤의 핵심적인 동료죠. 근데 이 친구만 아닙니다. 나중에 밤의 핵심적인 동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의미 없이 여기다가 넣지 않았을 거야. 분명 이 캐릭터를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선우 나래는 약간 시네탑의 베타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도 있었던 캐릭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쉽게 버릴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자, 선우 나래가 첫 등장하게 되는 씬은 9화예요. 1부의 9화 에반케레 층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캐릭터식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홍천화랑 뭐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씬이 바로 22화입니다. 22화까지 이 선우 나래가 아무런 활약이 없었어요. 뭐 그냥 중간중간에 팀원들이랑 대화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쿤이 만바론 대나의 엄청난 기능들을 몇 개를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이걸 보자마자 선우 나래한테 주민을 하면서 이 가방 가격이 꽤 나갈 거라고 약간 탐내하는 식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 장면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핵심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들고 작가님께서 이 선우 나래한테 만바론 대나를 맡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캐릭터가 쉽게 버릴 수 없는 캐릭터가 될 거다라고 느낀 거는 바로 64화입니다. 이게 잠어몰인데, 잠어몰이는 이제 그 밤과 라일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선배 인원들이 도와주는 마지막 시험이죠. 여기서 이제 선우 나래가 신에어를 부려요. 불임이에요. 근데 이 신에어 불임이는요, 여기서 이렇게 묘사돼요. 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에어를 부리는 불임이라 존재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요. 이 말에 답변으로 아무나 배울 수 없는 기술이라고 선우 나래가 직접 답변을 해줘요. 그만큼 굉장한 고급 기술이고, 이 기술을 보여주니까 포지션 담당자가 보너스 점수를 줬다고 해요. 그만큼 엄청나게 희귀한 기술이고 고급 기술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이라는 거를 여기서 묘사해주고 있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캐릭터를 엑스트라식으로만 쓴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만바론 대나를 언제 선우 나래한테 줬냐?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밤을 도와주는 약속으로 쿤이 물건을 너한테 준다고 말을 해요. 저는 이게 만바론 대나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봤는데,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를 예전에 말씀해주신 건데, 이거는 그에 대한 보수로 부유석을 줬다고 말을 해요. 부유석을 줬다고 하는데 또 쿤이 1부가 끝나고 2부 이제 다른 팀을 구하러 갈 때 만바론 대나를 이소팀한테 맡기고 갔다고 설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만바론 대나를 선우 나래가 또 가져갔다고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 그냥 차라리 부유석을 줬다는 게 아니고 만바론 대나를 줬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우 나래가 약간 탐내하고 그런 씬들이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작가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완벽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약간 잠깐 설정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우리가 모르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죠. 만바론 대나를 선우 나래가 가져갔다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작가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엑스트라급은 아닐 것 같고요. 분명 나중에 만바론 대나를 가지고 또 한번 재등장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선우 나래가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였을까요? 아니면 제 말대로 나중에 재등장할 확률이 있는 인물일까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옆에 있는 홍천화 있잖아. 선우 나래랑 계속 붙어 다니거든요. 근데 이 인물이 뭐 어쨌든 홍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홍가문의 캐릭터가 이후에도 한 명 더 나오고요. 그리고 이 홍천화는 시동무기를 갖고 있어요. 시네탑에서도 시동무기가 몇 개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친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인물이 그 13월 시리즈 말고 또 하나의 시동무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거였을 거야. 아마 홍단화인가? 네, 홍단화가 갖고 있는 시동무기였을 겁니다. 어쨌든 이 둘은 지금 현재 탑을 같이 오르고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등장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외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제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네탑 말고도 다른 웹툰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시네탑도 계속 할 건데, 혹시나 시네탑이나 뭐 다른 뭐 이런 떡밥들 있잖아. 난 이런 떡밥들을 좀 다뤄보고 싶은데 이런 거 다뤄주세요 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토대로 영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요. 댓글에다가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댓글에다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얼굴을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불편하시다고도 말씀해 주셔도 되고 뭐 이전처럼 해주세요 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레드진생이었습니다.